초고급 세단들이 멈춰있는 건물.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은행에서 VVIP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 그 내부로 향하는 여성의 정체인즉 은행 최고의 VVIP들과 베테랑 입시 코디네이터들을 극비리에 연결시켜주는 자녀들의 명문대 입시에 목숨을 내건 아주 은밀한 자리지. 상위 1% 엄마들이었죠. 내 아이와 딱 맞는 입시 코디를 만나기만 하면 합격률 100%. 거센 치맛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연회장에서 가장 먼저 초대장을 건네는 여성의 이름은 트리플 S급 VVIP 고객인 한서진.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03번 가운데 자리입니다. 곧이어 자리로 향하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 적었어요.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웃사촌이자 저 여자가 여길 어떻게 해? 초대장은 분명히 나만 받았는데? 절대 져서는 안 될 라이벌 학부모 승혜였죠. 10분 후에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신 사모님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가 달린 지옥의 연회장에서 기호 1번 코디네이터입니다. 인간경매에 가까운 코디네이터 매칭이 시작됩니다. 극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는 대치동 최고의 수학학원 탑에서 KMO, IMO 입상자를 최다 배출하신 강사 출신입니다. 지난 10년간 스카이를 목표로 한 학생들을 주로 컨설팅해왔는데요. 의뢰하신 고객 대비 성공률 94%. 스카이 문을 부셔버릴 불도저 코디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서진이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기호 7번입니다. 7번째 코디가 소개되는데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요. 이 레전드 코디의 합격률은 무려 100%. 그 수치는 서진의 최종 목표인 지난 8년간 서울의대만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 서울의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자신의 목표를 이룬 명주의 추천에 따르면 그 코디가 맡은 아이들은 100%. 불합격했을 때는 100% 전액 환불하겠다고. 리스크 또한 제로에 가까운 그 코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니. 그야말로 치트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코디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일체의 망설임 없이 대개 치를 기입해버리는 서진이었죠. 그렇게 럭키 세븐을 고른 단 4명의 엄마들은 최고의 코디를 영접하게 되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마친 주영은 심지어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갑과 을을 넘어서는 본격 학부모 면접을 시작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규 어머니. 네, 코디님. 성규 어머니는 워킹맘이시네요. 일을 하긴 하지만 제 사무실을 갖고 있는 변리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행사나 엄마들 모임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넘치다 못해 최상급인 학부모의 스펙에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주영은 워킹맘의 아이들은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극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긴 힘들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시는 수험생과 수험생에게 올인하는 어머니와 저 세 사람의 3인 사각게임이거든요. 입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다음 순서는 바로 서진인데 결혼 전에 잠깐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관뒀어요. 한국의 교육과정은 아이들 옆에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가 항상 붙어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의 입시를 위해 짜여진 17년의 삶은 딸아이를 지켜보니 공부할 소질을 타고났다 싶었어요. 반드시 그 문제를 제 것으로 만들고서야 잠을 자곤 했죠. 베테랑 코디 주영의 깐깐한 눈썰미에도 하지만 그런 성향이야 상위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죠. 5살 때 학력고사 전국 1등인 아빠를 이겨보겠다고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씨름하더니 결국 지 아빠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아이예요. 완벽히 들어맞는 그렇게 승부욕이 뛰어난 아이죠. 답지와도 같은 것이었죠. 곧 그녀의 집착을 인정하게 된 주영과 아이의 남다른 능력을 일찌감치 파악하셨네요. 제 딸을 성공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제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입시 지옥의 사탄 일대의 서진은 맑은 눈의 광기를 나누게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JTBC의 레전드 입시 스릴러 스카이캐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몇 주 전 상위 1% 대학 주남대의 교수들만 살 수 있는 이곳 스카이캐슬에선 서진의 주도하에 누군가를 위한 파티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죠. 미라 씨 준비 다 됐죠? 네, 사모님. 약속한 것보다 더블로 넣었어요. 어머, 사모님 감사합니다. 참된 고용인인가 싶은 서진이지만 파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은 절 주시겠어요? 끝나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역시나 깨림직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아, 네. 그리고 이건 확약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건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인해 주시겠어요? 이토록 비밀스러운 파티의 주인공인 즉 이웃 사촌이자 서울의대에 합격한 영재의 엄마 명주였죠. 이상하지. 내가 서울의대 합격했을 때보다 1000만 배는 더 좋아. 언뜻 보기엔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분 좋은 자리이지만 주최자의 속내는 따로 있었으니 몇 시간 전 영재가 우리 아들이야?
영재가 아니라 영재 엄마 축하 파티라니까요. 고구마 남편 준상의 구사리에도 불구하고 딴 여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설쳐대냐고?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그녀가 내내 노리고 있었던 것은 유난? 당신 눈엔 지금 내가 유난 떠는 걸로 보여요?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논문은 뭘 썼는지, 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동아리는. 서울 의대로 가는 로드맵.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영재의 포트폴리오였죠. 3대째 의사 가문 만드는 게 필생의 소원이신 당신 어머니. 가뜩이나 아들 못 낳았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데 예서 의대까지 떨어져 봐요. 그간 갖은 서력을 당해왔던 서진이기에 시답지 않은 짓은 안 해도 해야 붙어요. 해야 붙는다고요. 이 로드맵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 한편 그녀만큼이나 절실한 이가 있었으니 예서 엄마가 준비한다나 봐요. 주남대 로스쿨 교수 민혁의 아내 글쎄 무슨 파티? 승혜였습니다. 영재 엄마 축하 파티. 엄마가 극성인 서진의 집과는 달리 또 늦었군. 또 한 발 늦었어. 이 집의 지랄견은 다름 아닌 아빠였죠.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로스쿨 교수의 가스라이팅 실력은 그 얘기를 오늘 닥쳐서 알렸단 사실이야. 승혜를 잔뜩 주눅들게 만드는데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어요. 당신 수험생 엄마 맞아? 우리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야. 설마 예서 엄마가 그냥 우러나서 순수하게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도 당신 못지않게 생각이라는 걸. 당신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라는 게 언제나 all the time.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서 엄마보다 한 발짝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서진을 제치고 포트폴리오를 손에 넣는 것이었죠. 느려 터진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겼어요. 뭐라고? 속단하지 말라고요. 영재 포트폴리오 아직 그 여자 손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어서 긴장감이 감도는 파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디 선수를 친 것은 제 집사람 좀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다름 아닌 민영네였죠. 하지만 뭐 어련히들 알아서 잘하시겠어요. 하버드 보낸 엄마인데. 영주는 만리장성 뺨 때리는 철벽치기를 보여주죠. 그 시각 오빤 정말 의대가 가고 싶어? 사실상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영재는 인플루언서급 관심을 받는 중인데 토끼랑 쥐새끼 모가지 수도 없이 따야 된다는데? 그딴 게 뭐가 문제야. 서울 의대를 붙었는데. 뭐? 기분은 쩔겠다. 그치? 응. 엄마한테 효도했으니까. 나 재수없음을 보여주는 그에게 오빠, 방학 때 봉사활동 가면 나도 끼워줘. 역시나 피는 못 속이는 서진의 딸 예서. 그렇게 아들, 우리 잘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포옹과 함께 자, 우리 마누라 선물. 어머머 여보, 이거 크루즈 티켓이네. 장모님 모시고 다녀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파티는 끝이 나게 되었죠. 다음날 서진과 엄마들은 포포를 얻기 위한 똥꼬쇼를 지속하는데 여행 언제 떠나세요? 일단 내일 모레 런던으로 가서 2달 동안 17개국을 돈다나? 내일 모레요? 갑작스런 명주의 통보에 언니 내일 점심 어떠세요? 언니 좋아하시는 이태리 식당. 아 어떡하지? 친정엄마랑 점심하기로 했는데. 서진의 똥줄은 타다 못해 산화 직전이 되어버렸죠. 언니 속 타는 거 뻔히 알면서 은근히 즐기는 거야 뭐야? 심지어 착 달라붙어 걷는 것 좀 봐. 차 교수 와이프 내숭 백단인 거 알지? 알랑방구 세계 챔피언 승혜는 특유의 재간으로 박스짓을 선사하는 중인데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승혜의 플러팅을 막아서며 언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라운딩 끝나고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서진 또한 숟가락을 얹습니다. 예서 엄마예요? 득달같이 대시하는 두 사람에 지쳐버린 명주는 끝나고 차 한잔 할까? 잠시 후 솔직하게 말할게. 삼자대면을 주선하게 되고 나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밝히는데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해. 언니 자기들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도 남는데 솔직히 영재 합격 자료 뭐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잖아. 귀신 같은 태세 전환을 선보이며 자기한테는 고맙게 생각해. 자기가 순전히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때문에 날 축하해줬다고는 생각 안 해. 우리 그렇게 천박한 사이는 아니잖아. 서진의 반박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렸죠. 명주 언니 둘째도 없잖아요. 공개한다고 손해날 것도 없는데. 진야, 내 자식 자료 공개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니? 커피는 내가 살게. 한편 명주의 남편이자 주남대병원의 신경외과장인 수창은 뭔데 전화로 말 못한다는 거야? 새로 오픈하는 센터 이름 정해졌다. 척추관절센터. 의형제급 후배인 준상과 밀담을 조지는 중인데 이 주남대 최고의 척추 전문의 강준상이 센터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거지. 둘은 새로운 센터의 설립과 함께 그래야 네가 또 내 뒤를 이어서 이방 차지할 테고. 서로의 성공을 위해 의리로 똘똘 뭉쳐 있었죠. 내가 기조실장이 돼야 형이 병원장 되는데 이롭다는 말은 왜 안 하슈? 준상을 생각하는 수창의 마음은
다음날 웬만하면 좀 도와주지 그래. 준상이 처가 당신 떠봤던 게 뭐 어디 하루 이틀이야. 아내인 명주에게로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자료 넘기는 즉시 예서 엄마 그 꼼꼼한 성격에 샅샅이 훑을 텐데 눈치라도 채봐. 수렵의 취미인 마초남 수창답게 폭군 아버지였던 그의 과거는 아들의 포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왜 그걸 다 시시콜콜 적었단 말이야?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이를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명주 부부였죠. 사내 자식이 그냥 약해 터져가지고. 약하기는 약한 애가 혼자 배낭 여행을 가? 그 시각 합격과 더불어 한 달간의 여행을 준비하던 영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은 채 자신의 태블릿 암호를 풀어놓습니다. 이어서 명주가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려 향하는 서진과 승혜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도요. 웬 거야? 언니 여행하시다가 혹 심심하실까봐. 두 손 가득 뇌물을 담아 포폴을 얻기 위해 용을 쓰는데 이거 머니북이잖아. 팁 주실 때 쓰시라고요. 자기들 정말 이럴래? 언니 한 사람만 주기 뭐하면 간단한 리스트만이라도. 그래요. 너무나도 애절한 두 사람의 호소에도 미안해. 포트폴리오는 안 돼. 철벽을 시전하던 명주는 대신에 우리 영재 합격시킨 비결 알려줄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죠. 비결이요? 자기들 주 거래 은행 어디야? 목적을 알 수 없는 명주의 질문에 나 자기들 어느 은행 거래하는지 모르거든. 대답해봐. 운명에 맡겨보자고. 자녀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죠. 한남은행이요. 서동 은행인데요. 의미 모를 미소와 함께 명주가 택한 것은 역시 자기가 복이 많네. 바로 서진이었죠. 그렇게 명주가 건네준 초대장을 통해 인트로를 거치며 자, 이제 성규 어머니와 서준이 어머니는 이 방을 나가 주시겠습니까? 주영과의 계약을 앞둔 서진은 억소리 나는 계약금을 지불하려 그런 거액을 달란 말이냐 지금? 시어머니와 대면하는데 언니 저 어머니 소원 꼭 들어드리고 싶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서진은 이 집안에서 애절하게 포기한 일이다. 그저 짐덩어리에 불과했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이번 기회는 3대째 의사감은 우리 예서가 만들면 돼요. 서진에게 있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실한 것이었죠. 오늘 중으로 보내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알아듣겠니? 이내 코디 비용을 챙겨낸 서진은 꼭 합격시킬게요. 그동안의 서름을 갚아주기 위해 두고 보세요. 당신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 어금니가 부서져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곧이어 서진의 입금을 확인한 주영은 곧바로 콜백을 조지게 되고 어머 선생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던 참인데 계약금 어제 다 보내드렸고요. 오늘 중으로 나머지는 다 보내드릴게요. 자연스레 예서가 신하고 수석 입학이라고 하셨죠? 입시 코디에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죠. 그렇다네요. 황우주란 아이와 공동 수석입니다, 어머니. 이 아이 대전에서도 아주 변두리 중학교 출신이네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예서랑 동점이라면 이 아이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질투심을 자극당한 서진은 그기야 차를 멈춰 세우게 되고 일단 우주 어머니 핸드폰 번호 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서 같은 아이는 경쟁할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더욱 분발할 테니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 의대 합격을 위한 첫 미션을 전달받게 되었죠. 다음날 택시? 어디로 가는 거야? 여행을 끝내고 예정보다 일찍 캐슬로 돌아온 명주는 언니! 유럽은 몇 번 가봤는데도 정말 새롭더라니까. 엄마들과 선물을 나누는데 아, 자, 자기들 선물 사왔다. 너무 이쁘다. 예쁘다. 고마워요 언니. 저기 우리 긴 얘기는 내일 할까? 나 우선 씻고 자야겠어. 그래. 여느 때처럼 당당함을 뽐내던 그녀의 얼굴은 엄마들이 사라진 이후부터 점점 사색이 되어갑니다. 그날 저녁 새하얗게 눈이 덮인 캐슬의 안뜰을 무려 맨발로 걷기 시작하는 명주. 곧 호수 앞에 멈춰선 그녀는 남편의 수렵총을 장전하기 시작하고 이내 캐슬의 모두를 깨울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죠. 며칠 뒤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명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캐슬의 모든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영재야. 심지어 사표 냈단 말 사실이냐고. 아내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수창은 탄탄대로의 병원 생활도 접어버리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 기조실장 되는 거 도와줘야 하는. 아 지금 그게 문제야? 곧 이 소식은 관두셨다고? 캐슬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장례 치르자마자 쫓기듯이 이사를 가질 않나 사표를 내질 않나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 사모님, 박 교수님 댁에서 냄비 하나가 안 왔는데요. 냄비요? 무슨 냄비? 서진의 기억 속 걸리는 조각이 하나 있었으니 쪽갈비 넣고 김치찌개 좀 끓여봤어요. 명주가 죽기 전 주영을 소개해준 감사의 의미로 그녀에게 요리를 대접한 서진이었는데 언니 이거 파까지 쫑쫑 썰어놨으니까 이따 박 교수님 오시면 살짝 데워 드세요. 평소와는 달리 찾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전화를 하며 성을 내는 명주를 보며 엄마가 나선다고 될 일 아니라니까. 곧 서진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약봉투였죠. 19일? 19일이면 뭔 소리야? 19일이라니? 19일이라는 날짜가 의미하는 것은 명주 언니가 영국으로 떠난 게 12월 18일이잖아. 내가 그날 새벽에 초대장 받아서 확실히 기억해. 근데 명주 언니 약봉투에 12월 19일이라고 써 있었어. 명주가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것과 왜 안 갔을까? 아니 갔다 온 척한 건 또 뭐야?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명주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은 술잔을 나누는 두 남자에게까지 이어지는데 형도 이렇게 힘든데 영재는 오죽하겠어? 그래도 형이 중심을 잡아야지. 내 호적에서 퍼버렸어야 돼.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수창의 증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사람 새끼냐? 아들 영재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게 사람 새끼냐고! 재미를 죽여놓고 뻔뻔하게 장난치기로 와. 죽여? 형수가 저렇게 된 게 영재 때문이라는 거야? 영문을 알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주영은 예서의 내신을 본격적으로 코디하기 시작하는데 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4번 첨부했습니다. 쌤 대치동 1타 강사를 엄마. 강사진이 참 좋네요. 내신 강사들은 예서가 다니는 신화고등학교로 졸업했거나 한때 신화고등학교에 적을 두셨던 선생님들입니다. 지리는 클래스로 채워진 1타 강사들에 이어서 문도 등지지 않고 책상 위치 좋습니다. 문을 등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메인 책상과 스탠드 책상을 북쪽에 두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비추지 않아야 공부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공부만을 위한 배산 임수를 조성해주기 시작하는데 예서 여긴 자주 사용하니? 스탠드 책상에서도 집중 안 된다 싶으면 들어가요. 완전 독서실 같거든요. 굿. 어머니 이 방에다 교실에서 쓰는 책걸상 하나 더 넣어주세요. 시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실전처럼 연습해야죠. 심지어 그녀의 디테일은 이 스탠드는 바꾸셔야겠는데요. 짱구를 말려서 서울대를 보낼 기세였죠.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 켈빈 정도의 푸른 빛을, 암기 과목은 4000 켈빈 정도의 흰색이, 음악 미술 같은 창조적인 학습에는 2200 켈빈 정도의 붉은 빛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틈타 영재 엄마하고 서진은 내내 걸렸던 질문을 물어보는데 영재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합격과 동시에 저와의 인연은 모두 끝이 납니다. 물론 예서도 마찬가지고요. 38선 뺨치는 선을 그어버리는 단호함에 머쓱해져버린 서진이었죠. 모르시겠구나. 쌤 식사하세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울려 퍼지는 주영의 진동.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영재인데 주영의 손은 아주 자연스레 거절 버튼을 향해 버렸죠. 우주 어머니와는 통화해보셨나요? 전화도 하고 문자까지 남겼는데 여태 연락이 없네요. 전교 1등 학생의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는다. 저보다 아이 교육에 더 철저한 여자 아닐까요? 뭐 정보 따위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묵살하는 거겠죠. 어떤 여잔지 너무 궁금하다니까요. 한편 명준의 가족이 빠지고 남은 자리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게 되는데 최 원장이 박수창 교수 후임을 스카우트했답니다. 뭐? 그것도 스카이캐슬 입주권이 주어지는 정년 트랙이랍니다. 정 교수요. 심지어 주남대 선골 뉴스도 아닌 그의 스펙은 무진의대 출신이랍니다. 무진대. 무진대? 야 들어봤냐? 듣도 보도 못한 지방 의대 출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바뀌어버린 수창의 연구실에서 뉴페이스 치영과 마주하게 된 준상. 처음 뵙겠습니다. 황치영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 강준상입니다. 새님처럼 보이는 이 뉴비 교수는 사실 내가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옆 동네 김사부 뺨치는 허리를 다친 보토를 피부치보다 더 정성껏 치료하는데 낭만 닥터였습니다. 인수를 펼쳐서 뽑으셨다? 게다가 세계 최소 침습 척추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으신 척추 수술의 권위자라니. 학벌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한 치영의 스펙과 그를 끊임없이 빨아주는 원장의 태도를 보고 센터장을 노리는 준상의 심기는 불편해져만 갔죠. 한편 치영의 아내 수임 또한 서진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안녕하세요. 요 아래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 네. 럭셔리한 캐슬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탈한 모습에 떡이요. 서진은 거리감을 느끼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새끼 뭐야? 갑자기 면상을 스캔해 들어간 수임은 혹시 아무도 모르는 서진만의 비밀을 미양이?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서가 전교 1등하는 건 아빠만 닮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시드니 모기지뱅크 은행장이셨던 외할아버지에 치과 의사인 외삼촌에 시드니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우리 엄마까지
완전히 이기적인 유전자야. 캐슬의 급에 맞춰 끼어온 그녀의 트리플 S급 유전자가 아니 저 썩은 애비가 얘기하는데 귓구멍이 막힌다. 네 선지 네 애민이한테 갖다 주라고. 주전뱅이 백정 아버지를 둔 비루한 유전자라는 사실이 팔로가 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박미연 맞지? 나 수임이 이수임.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수임에게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칼 같은 태도를 선보였죠. 죄송합니다. 제 고향 친구랑 너무 닮으셔서. 그렇게 내장 선지 잡뼈 따위나 팔던 주정뱅이 딸 광명이 아니라 한서진이라고. 다시금 자기 최면을 마친 후 부모님이 보육원을 운영하셨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진 친엄마, 친아빠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수임의 집들이에 가게 된 서진인데 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우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진 천국 가셨을 거라고. 그녀의 입에서 들려오는 아주 익숙한 이름. 우주요? 설마 신화고등학교 수석 입학한? 드디어 딸의 라이벌이자 자신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어떻게 하셨어요? 장본인을 만났는데 서진 언니가 문자하고 전화했었잖아요. 그 예서 엄마라고. 기억 안 나세요? 우주랑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강예서 엄마예요. 예서랑 우주가 공동 수석이라는 건 아시죠? 이미 호감도 제로를 달성한 수임은 죄송해요. 제가 엄마들한테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차단을 해요? 차단을 박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호감에 등극하는데 엄마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은근슬쩍 우리 우주는 지가 원해서 중1 때 수학과외 정도는 시켰어도 딴 건 전혀 안 시켰거든요. 심기를 건드리는 말과 함께 다른 엄마들에게 밉상으로 비춰지게 되고 제가 워낙 팔랑기라 아예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 엄마 천연기념물이네. 네? 어떻게? 자긴 더 있을래? 아니 언니 가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빠져나온 엄마들. 뒤늦게 따라 나온 수임은 이거 상추하고 머리예요. 직접 키운 야채와 함께 뜻밖의 물건을 건네죠. 그리고 이건 전에 저희 집에 살던 분이 놓고 가신 모양인데. 그 물건인 즉 영재가 여행을 떠나기 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태블릿이었습니다. 제 거예요. 예? 전에 제가 빌려준 거라고요. 이를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며 가져간 서진은 잠시 후 뭐? 수학과에 빼곤 전혀 시킨 게 없어? 수임의 말을 곱씹으며 불안감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리 우주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온 아이라 해도 정상까지 홀로 등짐지고 가는 아이와 전문 가이드의 포토 요리사까지 대동하고 가는 아이는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서진에게 예서는 아시죠? 전 과목이 1등급이지만 우주는 수학과 통사가 2등급이더군요. 학교 내부 성적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보력으로 어머니, 서진을 안심시킨 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믿을 것을 강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에 다시 신뢰가 생긴 서진은 네, 선생님. 믿어요. 어머닌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홍삼까지 건네주며 주영의 오더를 착실히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 내가 영재 오빠한테 톡했었거든? 영재한테? 예서를 통해 영재의 근황을 듣게 되고 폰도 꺼놓고 SNS도 싹 다 끊어버렸어. 충격이 컸겠지. 그날 저녁 간만에 영화 한 편 볼까? 수임이 건넸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되는데 다 어딜 갔지? 지웠나? 그곳에는 명주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뭐야 이게? 영재의 일기가 쓰여져 있었죠. 엄만 날 왜 낳았을까? 욕하고 때릴 거면 차라리 낳질 말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들의 칭호는 공부하자, 해내자, 해드리자. 그래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넌 앞으로 잘 생각하지 마. 자신의 자존감을 꺾으며 패배자 취급을 해온 2등을 하고 어떻게 잠을 자니? 부모님을 통해 쌓여온 것인데 전교 2등도 아니고 반에서 2등인데 잠이 오니? 항상 압박감에 휩싸여 도망칠 곳이 없었던 영재에게 공부 안 해?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그의 유모 가을이었죠. 곧 둘의 관계는 자연스레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을 명주에게 들킨 영재는 부모의 손에 의해 유일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재의 분노를 이용한 것은 그렇게 복수를 한 거지. 부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바로 주영이었죠. 그게 진짜 복수니까. 아들이 합격과 동시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가해자들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애를 패지만 않았어도 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들들들들들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또 내 탓이야. 나쁜 거는 다 내 탓이야. 애초에 가을이년 들인 게 누구야?
발정난 돼지 새끼처럼 그 짓거리를 한 게 누구 때문이냐고. 왜 그 자식이지? 허구한 날 바람핀 주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중이었죠. 내가 이 새끼 죽이고 개값을 물고 말지. 심지어 지금 당장 깡패들 풀어서 애 새끼 하나만 찾아줘. 그래. 그래. 애 반쯤 죽어도 되니까. 조폭 지인까지 동원하려는 폭군 수창을 제지하며 아직은 희망을 품은 명주는 건들지 마. 그래야 돌아와. 직접 영재에게 찾아가는데 아드님 핸드폰 꺼지고 마지막 관심 일치가 여기 전남 신안동이거든요. 신안. 역시나 아들과 물발족을 갈기는 중이었던 가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파워창을 선사하죠. 이에 다시금 증오에 지배된 영재는 엄마를 벽으로 밀쳐내며 왜 때려? 그간의 서름을 토해냅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내가 아파도 다쳐도 쓰러져도 나 새벽 2시까지 학원으로 내몰았잖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서울에도 붙었잖아. 엄마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 너 이 청구석에서 저 따위냐라고 살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뭐라고 살지는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야. 20년에 걸쳐 날카롭게 갈아진 증오는 의대는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명주의 가슴 깊숙이 난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비수가 되어 꽂혀버렸죠.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이어서 다 틀렸어. 당신도 나도 인생 헛살았다고. 모든 걸 포기한 남편과 함께 거기 영재, 우리 아들 박영재 좀 바꿔주세요. 걔 둘 다 여기 안 뒀는데 어저녁에 섬 떴다득게. 영재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어디요? 어디로요? 그걸 나가 어찌 안다가. 별 미친 년을 다 보겠네 오밤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슬픔은 명주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서진은 그대로 주영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즉시 파워창을 갈겨버리며 차에서 내린 서진에게 예서 어머니, 이 시간엔 여긴 어쩐 일? 물음표를 날리는 주영. 그런 그녀에게 서진은 곧바로 싸대기를 선사합니다. 알고 있었지. 너 때문에 명주 언니가 죽었어. 영재 엄마가 죽었다고.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뭐? 합격과 동시에 너와의 인연은 끝이 난다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영재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가르치는 학생이 잘못되길 바라는 선생은 없습니다. 무려 가스라이팅 자격증을 보유한 세계 최고 뻔뻔쟁이 주영에게 욕망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디서 야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알갈짓을 외치는 서진이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서진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내 딸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었니? 한 가정을 파탄낸 주영의 가스라이팅이 선생이 아니라 살인교사범이야. 예서에게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재 가족의 불행은 전적으로 그 가족들 때문이지 입시 전문가 책임은 아닙니다. 끝까지 잘했다 이거지. 그럼 끝내시죠. 당연히 끝내야지.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내 딸을 맡길 것 같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한 푼도 어김없이 보내. 너 같은 쓰레기 믿었다니. 위자료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니까. 결국 서진은 주영과의 계약을 마무리 짓게 되고 같은 시각 예서야, 오늘부터 픽업 못한다. 자세한 건 어머니한테 여쭤보렴. 예서에게 행해지던 모든 서비스도 올 스탑되었죠. 너도 알지? 영재 서울의대 안 간 거. 엄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불안감을 가지게 된 딸에게 아무래도 김지영 쌤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사정을 설명한 뒤 아니 하지만 김주영 쌤한테 케어받으면 서울 의대 합격할. 물론 높아지겠지. 하지만 우리 딸이 누구야? 둥가둥가를 조지며 김지영 쌤보다 더 퍼펙트하게 선생님들 세팅해놓게. 호언장담을 해버리는 서진이었죠. 나 중간고사 코앞인 거 알지? 걱정 마. 신하고 내신 전문 강사들 에이스로 뽑아놓을게. 하지만 대치동 최고 학원인 명성이 어떻게 신하고 내신반이 없어요? 신하고가 워낙 명문이라 내신이 빡세잖아요 어머니. 어머님들 등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신하고의 뛰어난 명성은 되려 학원들에게서 입국컷을 당하게 만드는데 까일 대로 까인 뒤 서진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 죄송하지만 예서만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고요. 정 필요하시면 팀을 짜오세요. 같은 목적을 지닌 신하고 학생들과 어셈블을 조지는 것이었죠. 곧이어 팀 짜자고 전화한 건데 이미 짰다니까 잘 됐네. 우리 예서랑 같이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응? 같은 반 학부모를 찾아간 서진은 스터디를 제안하는데 그거야 자기 생각이고. 돌아오게 된 답변인 측 우리 도훈이 워낙 과묵한 녀석이잖아. 근석이 글쎄 미련하게 이제야 얘기를 하더라고. 예서랑 팀 짜면 수업 시간 내내 예서 혼자만 질문해댄다고. 예서의 독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어쩌다 용기 내서 질문하면 예서가 꼭 그랬다지. 지금까지 모녀가 쌓아온 업보를 같이 이따위 걸 몰라서 묻느냐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죠. 한편 강압적인 남편의 교육관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승혜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또 다른 수석 학부모 수임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데 아,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하셨길래 사교육도 안 시켰다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 저도 안 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안 시키고 싶거든요. 이에 수임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비결이랄 건 없고요. 그저 우리 우주가 원하는 대로 애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애쓴 게 전부인데요, 뭐. 재수없는 답변을 선사해줬죠. 우주 엄마 살짝 얄미워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캐슬의 교육 생태에서 벗어나고픈 승혜답게 천년기념물 수임과 죽이 척척 맞아 떨어지더니 무슨 일하세요? 일보다는 동화 한 편 쓰고 10년째 휴업 작가예요. 그녀의 직업마저 알게 되는데 동화 작가셨구나. 잘 됐네요. 작가시니까 책도 좋아하실 테고. 곧 독서 토론 캐슬의 흉물 모임 중 하나인 함께 하실래요? 독서 토론에 초대하게 되었죠. 승혜의 남편 민혁이 주도하는 독서 토론의 온파로스는 예선님? 오직 입시만을 위해 항상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곡된 독해를 주입시키는 강압적인 모임이었는데 그들이 읽어온 책들의 수준마저도 군중심리학, 법의 정신, 군주론, 이기적 유전자. 민혁의 저희를 반영하듯 꼰대가 나는 책들이었죠. 어머, 아니 아이들이 이 책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에 불만을 품은 승혜의 속내는 근데 갈수록 토론다운 토론이 아니라 수임을 초대하여 남편에게 한 방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잘 됐지 뭐예요. 우선 카페 등업 신청부터 해주세요. 이어서 대망의 독서 토론의 날이 다가오고 저는 니체가 자뻑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뻑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자뻑의 힘! 예서의 자뻑 타임을 지나 서준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들인 서준의 차례가 다가오자 니체는 인간 정신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것도 아닌 짐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라고 했습니다. 전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좀 슬펐는데요. 슬프다니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민혁.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I should에서 I will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 단계를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캐치하지 못하죠? 자신의 아들들과 예서를 비교하며 오직의 가스라이팅을 조지던 그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우주님, 우주에게로 바톤을 넘겨주는데 자라투스트라 어떻게 읽었습니까? 보통 깡패들은 뒷골목에서 싸우고 권투 선수는 링에서 싸우는데 니체는 뒷골목 씨름판 링을 가리지 않고 인간 존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어퍼컷을 날린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면 친구를 내 발전에 이용하니만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다른 곳에 핀트를 맞춘 우주의 해석은 예서와 민혁의 심기를 함께 자극했고 예선님이 진정한 적수를 벗으러 두겠다는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만한 권력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혁은 우주의 의견마저 묵살하며 혼자만의 토론을 이어갔죠. 이에 잠자는 수임의 코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완전 코미디네. 그녀는 선빵으로 앞담을 조진 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회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하필 이 책을 선택하셨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한결같은 민혁의 대답은 중고등학교 필독서입니다. 수임의 야부리를 제대로 발동시켜버리는데 이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학자들과 6년을 연구하고도 난해하다고 한 책인데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책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무리 아닌가요?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멘트 하나하나는 이건 토론이 아니라 사회자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자리 같은데요. 누군가에겐 어처구니 없는 비웃음이 아까 서준이가 한 말에 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근데 사회자님은 그 점을 나약하고 권력의 의지가 없는 걸로 지적을 하시더군요. 누군가에겐 참교육 사이다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아줌마, 지금 우리 독서 토론회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미 독서와 토론이 목적이 아니었던 이들에 의해 처음 오신 분이 오지랖이 참 넓으시네. 우주 엄만 진짜 우리 독서 토론하고 안 맞는 분이네요.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어 가는데 진정들 하시죠. 이왕 의견이 분분하니까 쿨진내를 물씬 풍기며 중지하는 척하던 민혁은 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법대 교수의 짱구를 굴려 토론을 계속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는 이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하게 수임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냈죠. 알겠습니다. 사회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죠. 이어서 수임에게 자존심이 꺾인 민혁은 책임 전가를 조지지만 쓸데없이 그런 여자를 뭐하러 가입시켜? 승인 신청은 당신이 받아줬어요. 어림도 없었죠. 어서 꼴 같지 않은 게 그 여자 대학 어디 나왔대? 다음으로 임미세 예서 또한
꼰대짓 하지 마시고요. MG의 위용으로 아줌마 때문에 독서 토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수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나 대학 떨어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 다른 애들은 안중에도 없니? 걔들도 다 대학 가려고 듣는다고요. 과열된 분위기가 수임의 참교육 혓바닥을 가동시키려는 그때 그건 네 생각이지. 마침 이를 목격하게 된 서진이 엄마, 저 아줌마가 나보고 형편없대. 예서의 일름보를 듣게 되고 예서 너 들어가 있어. 나가 뒤지기 싫으면. 태그를 조져버립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딸을 평가해? 당신 그렇게 잘났어? 어른한테 예의 없이 면전에서 재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냅둬요? 본인 욕은 참아도 딸 욕은 참지 못하는 서진은 뜬금없이 코미디라고 비웃은 넌 그게 예의 있는 태도였니? 말까기 신공으로 길을 꺾어놓나 싶지만 네가 뭔데 들어와서 분탕질이야? 상대 또한 악발이 깡을 가진 수임이었죠. 자꾸 반말하는데 우리 말 깔래? 자식 잘 키워.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니? 이어지는 자식 공격에 서진은 시그니처인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아갈짓을 발동하는데 이를 듣게 된 수임은 문득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바로 학창시절의 미양이었죠. 곧이어 너 맞구나. 서진을 향한 수임의 의심은 확신이 되고 싸움이 마무리되며 집으로 돌아간 서진은 너 맞구나. 눈치챘어. 됐다는 것을 직감하며 그러다 캐슬에 소문나면 아니 우리 예서 예빈이가 알게 되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수임의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할래? 우리 남편하고 시댁에서는 내가 광미양인지 알고 있어. 근데 이 캐슬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한서진인 줄 알거든. 서진은 오히려 당당하게 부탁인데 네가 입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네가 광미양이든 한서진이든 난 상관없거든. 어쩔 TV를 선사하는 수임의 말에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은 인연인데 끝은 보지 말아야지. 서진은 더욱 확실하게 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하게 되었죠. 차 잘 마셨어. 갈게. 잠시 후 독서 토론에 생사를 건 투표가 시작되고 자, 시간 됐으니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옴파로스가 계속 돼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은 찬성의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분은 반대의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서 레이저라도 쏠 듯한 기싸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럼 투표를 짜잔! 유령 회원이었던 준상이 등장하는데 내가 돌아왔다. 그는 이 캐슬의 이단자이자 문과 혐오자로 민혁과는 서로 으르렁대는 견원지간이었죠. 자식이 개폼은 지가 좌장이야 뭐야? 저 칼제비 새끼는 왜 왔어? 이어서 옴파로스의 존망을 건 투표가 시작되고 후배 교수인 양호에게 준상이 눈치를 준 결과 무려 4표 차이를 선보이며 민혁의 자부심이었던 독서 토론회는 4표? 파괴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4표밖에 안 돼? 차 교수님, 언니, 나, 예서 빼고는 다? 이상으로 옴파로스는 해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지어 고생하신 우리 차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내기기 세계 챔피언 준상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어서 파토난 스터디와 더불어 믿었던 독서 토론회마저 없어지자 예서의 이 시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좋아하던 건데 아빠가 초를 쳐? 급기야 주영에게 전화까지 박아버렸죠. 예선데요. 받지 마. 아싸 내 전화도 안 받잖아. 나 서울 의대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를 지켜보던 서진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선생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제발 노여움 푸시고 오늘부터 우리 예서 좀 다시 맡아 해주시겠어요? 주영과의 재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 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학생을 컨택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학생을요? 대체자를 찾은 주영이 다시 예서를 맡은 일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 대체자인 즉 승현의 쌍둥이 서준과 기준이었습니다. 10분 후에 스터디룸 집밥. 뭐야? 오늘 스터디 하는 날도 아니잖아. 이 불쌍한 쌍둥이는 옴파로스가 없어지고 더욱 흑화한 아버지에게 강남 명문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다.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고 있었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니까 4분 안에 풀도. 마치 소울을 연상시키듯 시작. 완벽히 패스된 스터디룸에서 3분. 형제인 서준과 기준은 서로를 경쟁자로 삼아 문제를 풀어내야 했죠.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승혜가 엄마의 마음을 졸이고 있던 그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서준인? 동생 기준뿐이었습니다. 결국 서준은 스터디룸에서 나오지 못한 채 민혁과 단둘이 갇혀버리고 아버지의 정신 나간 훈육을 겪게 되는데
곧 민혁은 자신의 가치관이자 삶의 목적인 피라미드 앞에서 아빠가 말했지. 네 할아버진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세탁소 주인이었다고. 자식에게 야망을 주입시키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평생 남의 옷이나 빨다가 네 할아버지는 바로 여기 피라미드 맨 밑바닥이었는데도 아빠는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검사가 됐지. 부장검사, 차장검사 거쳐 검사장, 국회의원, 블루하우스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네 외할아버지 도와주다 아빠 꿈이 좌절됐다고. 국회의원 장인어른의 선거를 돕다 일이 틀어졌던 민혁은 비전을 바꿨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아들들에게 강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광기로 점철된 그의 사랑은 자녀들에겐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이내 고통받는 자식들을 두고만 볼 수 없던 승혜는 다시는 서준이 기준에 몰아들지 말아요. 당신 열등감을 채워줄 상대도 아니고 당신 화풀이 대상도 아니에요. 민혁의 행동에 반기를 드는데 말 다 했어? 자식들을 지킬 그녀의 마지막 솔루션은 예서 코디 간뒀대요. 당신 원대로 우리 아이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베테랑 코디가 붙는 게 100번 나을 거예요. 바로 주영이었죠. 다음날 드디어 승혜네로 방문하게 된 주영. 그녀는 민혁의 자랑인 소우 스터디룸을 둘러보는데 방음실까지 설치하셨네요. 아시다시피 공부하는데 집중력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 안 들리게 방음실로 만들었지요. 기세 등등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업을 자랑하는 민혁. 그런 그에게 주영은 아버님,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사육을 하셨군요. 노받고 촌철살인을 조져버립니다. 사육이라니요? 이 방이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심리가 위축되면 뇌세포 활동이 현저히 둔화됩니다. 이어지는 참교육에 민혁의 자존심은 스크래치를 넘어서 파상풍까지 발생할 정도인데 자비 없는 주영의 혓바닥은 이왕 방음실까지 설치하셨으니 승혜에겐 사이다를 넘어 드럼이라도 배우시던지요. 개비스콘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나온 서진은 지리는 타이밍에 주영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를 잡기 위해 사무실로 스피드런을 조지는데 잠시 후 주영과 대면한 서진은 얘기 끝난 걸로 하는데요, 어머니. 잠깐만요, 선생님. 저 5분만요. 마치 헤어진 애인 마냥 매달리기 시작하죠. 조 선생, 안내해드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비서를 제치며 주영과 단둘이 대면하게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선 코디의 마음을 돌리는 서진의 묘수는 바로 도계자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영재 일기를 읽고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요. 자존심을 집어 던지고 영재네랑은 근 20년을 가족처럼 지낸 사이다 보니까 제가 그만. 최민 씨까지 시전하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녀에게 다가온 주영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디아블로급 악마의 속삭임을 선보이죠. 호, 영재네 같은 비극이 생겨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 이내 속삭임에 넘어간 서진은 네, 그럴게요. 감사할게요. 감사하고 말고요. 오늘 저녁부터 조 선생이 예서 픽업할 겁니다, 어머니. 주영과의 계약을 원상복귀시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곧 이 소식은 예서를 다시 맡으신 거. 민영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이리 줘봐요. 여기까지 와서 들쑤 놓고 안 하겠다고 오만하기가 하늘을 찌르잖아 이것들이. 김주영 선생 받고. 조 선생. 내가 누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주도권을 뺏기 위한 승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할 수 없어. 다시금 지옥의 스터디를 시작하는 민혁이었죠. 내가 하는 수밖에. 이에 다시 가슴에서 고구마가 자라버린 승혜는 상상 바뀌네요, 정말. 캐슬에서 유일한 정상 수임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 애들 아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애들이 스터디 룸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 숨이 막혀요. 고3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임 씨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 애절한 승혜의 눈빛을 바라본 수임은 그녀의 손을 맞잡고 승혜 씨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요. 진정으로 필요한 용기를 내가 나누어주죠. 할 수 있는 거요? 아이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할 순 없잖아요. 애들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이에 승혜는 남편에게는 자랑이자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인 스터디룸을 뜯어 고쳐버리는데 저 아저씨, 저 그것 좀 빌려주실래요? 이거요? 고맙습니다.
심지어 오한마가 손에 쥐어진 그녀는 무려 자신의 손으로 빛을 차단했던 통곡의 벽을 모조리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날 저녁 애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당신 좋아하는 간장게장 만들었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내가 스터디룸 손 좀 봤어요. 스터디룸은?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아내가 저질러 놓은 파괴적인 인테리어를 보게 되고 그야말로 무의 공간이 되어버린 스터디룸에서 민혁은 오열하고야 말았죠. 잠시 후 집으로 도착한 승혜에게 카드 내놔. 아주 치졸한 보복이 시행되는데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던 생활비 내가 직접 주급으로 줄 거야. 또한 그는 철거된 스터디룸을 사흘 안에 원상복구 해놔. 도루마무할 것을 지시했죠. 한편 예서의 학교 신화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야. 니들한테 힐링 주는 과목이지 뭐. 명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낙하산 선생이 수업을 뺑이 치러 하는데 통일신라와 발해는 인강으로 듣자. 도끼 눈을 지켰던 학생의 이름은 예서의 라이벌 해나였죠.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0일의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그녀는 예서 못지않은 우등생이자 수업하기 힘드시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참교육 머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월급 왜 받으세요? 불량교사에게 소신 발언을 조지며 너 당장 따라와. 반 친구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한 해나는 내키 쩐다 김혜나. 수업 태도도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전교의 1등인 예서의 네 수업 태도는 좋고 유일한 카운터이기도 했죠. 수행평가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고 만든 제도야. 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고. 알아? 당돌해 보이기만 한 그녀는 사실 친구를 미워하면 못 써. 마음을 이쁘게 먹어야지. 아, 엄마 맨날 그 소리야.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비루한 뒷배경이 있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우리 애나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했을 텐데.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해나의 어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게 되고 그 대상은 바로 전화 안 받아요? 강준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준상 교수님. 누구시죠? 은혜예요. 김은혜. 이름을 듣자마자 준상의 표정이 굳어지게 된 이유인 측 너 때문에 은혜와 헤어졌어. 과거 서진이 아내 자리를 깨치기 전 젊은 준상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해나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은혜가 연락한 이유는 바로 긴히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해나가 준상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노콘 준상 새끼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그녀의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결국 준상은 천벌을 받게 된 것인지 저를 센터장보다는 동료로 생각해 주시고 무엇이든 서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주남대 척추관절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노리던 센터장 자리를 치영에게 빼앗겨버립니다. 한편 냅둬 엄마. 지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겠지. 매일같이 뭐 하긴 그 성적 받고 밥 먹으면 양심에 털난 거지. 언니와 엄마의 합동 잔소리를 들으며 너 뭘 째려봐? 야, 찍어도 그 점수 안 나오겠다. 지칠 대로 지쳐있었던 막내 예빈은 지옥에서 벗어나려 가출을 시도하게 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예빈을 발견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수임이었죠. 예빈아,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상관 마세요. 내가 어디 가든 말든. 참된 엄마답게 예빈을 달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수임. 아줌마 어렸을 땐 육성 게임 유행했는데. 에이, 요샌 그딴 건 안 하죠. 곧 그녀가 가져온 태블릿을 켜보는데 형제 태블릿. 숨겨진 진실이 담긴 영재의 태블릿이었죠.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리는데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탈출이다.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과연 나 박영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야. 스카이캐슬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위 0.1%만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영문가를 만들고 싶은 엄마들의 처절한 욕망을 비춘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방영 당시 종편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울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었고 주연 배우들의 열연과 디테일한 캐릭터성은 무수히 많은 밈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특히나 작중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을 맡은 김서영 배우의 명대사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종영 후에도 상기될 만큼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었죠. 땀을 주는 서스펜스, 적절한 막장, 신들린 연기, 깨알같은 웃음 포인트와 훈훈한 감동까지 이 5박자를 모두 갖춘 드라마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스카이캐슬 정주행을 적극 추천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